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23년 하반기에 장례식장에 절대로 조문가면 안 되는 유형의 분들이거든요. 어떤 네네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장례식장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솔직히 장례식장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살면서. 근데 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한번 겪어본 나머지 그 겪어본 고통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장례식장을 안 가는 사람들도 이제 꽤 많이 생겼는데, 자, 장례식장을 안 가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살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몰랐던,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지혜라면 지혜겠지만 장례식장이라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된 집안에 어떤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무방비 상태로 항상 갔다 왔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꼭 나한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언제 어느 때 몇 월 달이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선생님한테 이번 달에 상가집 가도 돼요? 아니면 이번 연도에 저 상가집 가도 돼요?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언제 안 좋아요? 미리미리 물어봐야죠. 그럼 그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못 알려준다 한다면 알려주는 선생님한테 이제 자기를 체크를 하는 거죠. 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체크를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이 부분은 저도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곤 하지만 솔직히 이제 사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잘 가지는 않습니다. 자, 장례식장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유형 중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기운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좋은 것도 흡수시키고 나쁜 것도 흡수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폰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또 반대로 나쁜 기운을 너무 많이 타니까 그 기운을 가진 사람은 즉 신가물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가물, 약간 신기가 있고 약간 나처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신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신기가 직성이 세고 직감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고 요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유독 장례식장을 가는 것은 솔직히 조금은 생각을 이제 염두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갈 때 가더라도 물어보고 항상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귀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문이 있는 사람, 귀문이라고 하는 거는 즉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귀문, 관살, 자, 이게 많은 사람들에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귀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문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그 귀문이 있는 사람은 혼자 느끼고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연령 제한 없이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귀문이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선생님한테 팔아서 가야 돼서 방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문이 있는 사람은 장례식장을 딱 도착을 했는데 내 집에 내 자식이 귀문이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다녀왔어요. 그 아이가 가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다녀온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100% 상문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문이 있는 사람이 다녀오거나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좋지 않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연출을 시킬 수도 있어요. 공격성이 될 수도 있고 방치가 되면 되게 희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알고 가고 방어하고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체질 자체가 타고나기를 골골골 하는 체질. 되게 희한하게도 병치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잘 먹고 잘하는데 이상하게 또 아파요. 아프고 어저께 멀쩡했다가 오늘은 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대요.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고 희한하게 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상갓집을 가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순간, 도착을 하는 순간 상문 귀들이 그 자석같이 그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깨, 머리 모든 부위에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문이 타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상갓집을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상문이 겹쳐져서 누적이 돼서 커지면 이 힘은, 이 위력은 어떤 피를 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줄초상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좀 알고 가시는 것을 부모라면 아니면 집에 어른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꼭 명심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되게 성격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도 되게 많고 갈등도 심하고 감정 기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런 유형을 가진 사람이 많이 타요. 그래서 요런 유형을 가진 사람이 상갓집을 갔다 오잖아요. 아니면 나는 안 갔는데 나랑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내 가족이 상갓집을 갔다 와서 같이 뭐 대화를 한다, 잠을 잔다, 무언가를 같이 지낸다. 바로 타버려요. 바로 타면 안 그래도 단순하지 않은데 안 그래도 생각이 더 많아지죠. 안 그래도 몸은 천근만근이고 더 감정 기복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렌탈이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삼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웬만해선 상갓집을 가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하게 갈 수 있다, 가야 되는 상황이고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옆에서 손을 잡고 가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고, 상갓집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갓집을 갔다 오고 나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갈 땐 가더라도 거기서 뭐 어떤 들어갈 때 뭐 비방을 하고 뭘 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상갓집을 나올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 거쳐야 되는 장소 중에 내 가족이 있는 집, 그리고 내 지인 집,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의 집, 아이들이 있는 집, 노인이 있는 집, 임산부가 있는 집 절대 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상갓집을 갔다 오면서 들려야 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는 좋은 거죠. 다 털어내니까 먼지 털듯이. 근데 그걸 털어내기 전에 내 가족, 지인, 친구, 아니 뭐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을 먼저 가버리게 되면 거기에 다 머물러요. 거기에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고 그 부분을 혼자 스스로 예방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아무튼 장례식장에 가실 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라는 거죠. 물어보고 방어를 해주는 선생님한테 그럼 다녀와라. 다녀오고 나서 증상을 한번 보자. 그럼 여기서는 막아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운이 너무 좋은데 상갓집 다녀와가지고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아무튼 건강한 생활 아무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